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거의 2달이 되었습니다만은 북한은 예상대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으며 미사일 제조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은 제재 위반 행위도 계속하고 있고 석탄, 석유를 공해상에서 ship to ship, 배와 배를 갖다 붙여놓고 서로 환전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며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계속 팔고 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4.27 선언해도 6월 10일 선언해도 북한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핵 포기 불가능 체제가 북한입니다. 핵을 포기하면은 북한은 존재 이유가 사라집니다. 북한의 존재 이유는 한국을 적화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김성주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핵무기는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도구예요. 그것을 폐기해버리면은 독을 뺀 코브라 신세가 됩니다. 그런 엄중한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인들이 나서가지고 거기에 평화의 가면을 씌워서 연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쇼는 끝나야 합니다. 쇼가 끝나고 무대에 불이 들어올 때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짜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행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견제가 거의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견제가 됩니다. 전문가들, 언론, 야당,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내의 관료들이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그런 견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볼턴이 견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띄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선거를 앞두고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김정은과 잘 돼가고 있다, 핵위기 끝났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무자들이 과속을 하지 못하도록, 과속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한데, 어제 이 존 볼턴 보좌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폭스뉴스는 친 트럼프 매체니까 이 볼턴이라든지 폼페오라든지 폭스뉴스를 매우 좋아하고 트럼프도 매우 좋아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읽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볼턴이 해. 은중유골이라고 그럴까요?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남북한에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추가 논의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 즉 남북한에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북한 비핵화다 라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김정은, 문재인 사이에 오가고 있는 이 밀월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얼렁뚱땅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들의 문제고 미국으로서는 핵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죠. 한국이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남북 간의 관계보다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볼턴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아냥조로. 이 진행자 크리스 월러스가 김정은, 트럼프 사이에 편지를 교환하고 추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볼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정은은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할 거라고, 1년 내에 할 거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들었다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볼턴 보좌관은 이렇게 속내를 또 털어놓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행자가 최근 북한이 계속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새 미사일을 만들고 있으며 선박 환적을 통해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데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작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이 우리를 갖고 놀고 있다거나 비핵화에 관해 진지하지 않다고 말할 순간이 있을 것인가? 있을 것인가라고 물은 데 대한 대답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질문인데 뭐냐면은 언젠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 북한이 우리를 농락을 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때가 언제 올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볼턴 보좌관은 우리 행정부 안에서 낙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시점이 올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올지도 모른다. 전에도 말했듯이 이 행정부 안에 북한이 실제 비핵화할 거란 전망에 관해 꿈을 꾼 듯 순진한 사람은 없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이런 비유를 했군요. 누군가를 위해 문을 열고 잡아주는 법에 관해 최고급 수업을 해주고 있다. 북한이 이를 통과해 지나가는 법을 알아내지 못한다 해도 대통령을 가장 격렬히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대통령이 문을 활짝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 봐야 한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문을 딱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나가도록 하는 그런 예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법을. 그러니까 국제 규범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싱가포르 회담이 막 그런 회담이었다고는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렇게 가르쳐 줘도 김정은이가 그런 예절을 배우지 못한다고 해서 트럼프를 욕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볼턴 보좌관은 1년 내에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그 1년의 근거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김정은이 한 말이다. 김정은이 한 말이다. 북한이 핵 포기할 전략적 결정만 내리면 1년 안에 핵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은 북한의 미래가 찬란하게 열리는데 특히 해안가에 콘도도 짓고 해가지고 호텔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폭스뉴스 진행자가 아직도 북한 해변에 콘도 건설은 뭔 이야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볼턴이 말하기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해변에 있는 콘도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경주에 해당되겠는데 지금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폼페오는 빠지고 볼턴과 이 정보기관장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엄청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2016년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클린턴 측을 해킹하고 한 그 수사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볼턴 정보기관에 있는 안보기관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오히려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볼턴의 폭스뉴스 인터뷰도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서 몇 가지 이제 핵심을 정리를 하면은 남북 간에 어떤 유화 무드 그리고 남북 간의 접촉 그것이 미북 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로 가자. 따로 가는 길이다. 이런 뜻이죠. 따로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4.27 선언을 충실히
실천한다면서, 북한은 실천 안 해도 우리는 실천한다면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가가지고 우리 외교부 장관은 북한 이용호 외상이 만나주지도 않는데도 다른 나라를 만나면서 종전선언해야 한다는 북한 심부름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에게 말하자면은 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순정을 바치는 건지, 북한에 순정을 바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볼턴은 아주 냉랭하게, 그것은 남북 관계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고,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드라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막 선을 끈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좀 어렵게 됐어요. 종전선언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전쟁 중인데 갑자기 전쟁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몇 가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핵 폐기 아닙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전쟁 위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핵을 폐기하고 국군포로 6만 명 돌려보내고,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했는데 잘못했다 하는 사과를 해야죠. 이것도 요구하지 않고 김정은이가 종전선언을 하자 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아무 계산도 없이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종전선언 하자고 미국을 설득하는 이런 아주 가련한 모양. 그러면서 핵 문제 해결은 미국한테 떡 맡겨놓고, 미국이 알아서 하라고 맡겨놓고, 오로지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들의 일부를 수구 세력으로 몰고 적폐 세력으로 모는 제거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살벌한 이른바 촛불혁명을 계속하고 있다. 결국은 이 흐름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정세와 정면으로 부딪힐 것이고, 그때 깨지든지 깨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조지 오웰이 이야기했듯이 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 인정하느냐? 오웰은 전쟁이 났을 때 피를 흘리는 걸 보고 비로소 현실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현실과 충돌한다는 거죠. 문재인 노선은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인 이 현실과 충돌 코스로 가고 있는데, 부딪혔을 때 어느 쪽이 깨지겠습니까? 세계가 깨집니까? 문재인 정권이 깨집니까? 즉 세계사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면은 약한 쪽이 진다.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건국 70년을 맞아가지고 성공 코스, 자유민주주의 해양 문화권에 몸을 담고 성공 코스를 질주하고 있는데, 왜 굳이 실패 코스, 북한에 끌려가고 북한에 다가가는 그런 바보짓을 왜 합니까? 감사합니다.